조선시대 한 산골 마을에 괴력을 가진 16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힘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효자로 소문났던 소년. 하지만 어느 날 식인 호랑이가 마을을 습격하고 소년의 가족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분노한 소년은 맨손으로 거대한 호랑이를 처치하지만 눈을 떠보니 영웅이 아닌 동료를 죽인 자로 몰리게 되는데 과연 이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에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찾아오길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16살 청년 강석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 물동이 3개를 가뿐하게 들고 걸어오는 강석을 보고 마을 아낙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강석이 또 저렇게 물동이를 들고 오네. 장정 둘이서도 힘든걸. 저 아이는 정말 괴력을 타고났어. 강석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안녕하십니까? 물 좀 더 길어다 드릴까요? 아이고, 그래 준다면 우리야 고맙지. 강석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보리밥을 푸고 있었고 여동생 보미가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배고픈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는 언제 오실까요? 배고파요. 곧 올게다.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온다 하였으니. 그때 문이 열리며 강석이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미야 다녀왔습니다. 보미가 반갑게 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라버니. 가족이 둘러앉아 보리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아, 오늘도 품삯은 받아왔느냐? 강석이 품에서 쌀 한 대를 꺼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김훈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강석이가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주니 저승에 계신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게다. 강석이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보미가 강석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최고예요. 식사 후 강석은 아버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석의 아버지는 강석이 겨우 8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어린 강석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석아, 부탁이다. 어머니와 보미를 잘 부탁한다. 어린 강석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안 돼요. 너는 착한 아이다. 내 힘을 좋은 곳에 쓰거라.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강석은 잠든 어머니와 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강석의 단단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강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마을 김훈장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밭에는 이미 김훈장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석이 왔구나. 오늘은 이 밭을 다 갈아야 하는데. 강석이 쟁기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강석은 보통 소가 끌어야 할 쟁기를 혼자 힘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훈장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힘이란 소보다 낫구나. 해질 무렵 강석은 일을 마치고 김훈장으로부터 품삯을 받았습니다. 강석아, 수고했다. 이걸 받아라. 김훈장이 쌀 2대를 내밀었습니다. 강석이 깜짝 놀라며 사양했지요. 훈장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지. 어머니께 효도하거라. 강석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집으로 돌아온 강석은 어머니께 쌀을 드렸습니다. 강석아, 이게 다 어디서 난 쌀이냐? 김훈장님께서 품삯으로 주셨습니다. 보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오늘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강석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강석이 정말 장하구나.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배부른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강석은 보미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효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았다더라. 보미가 강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야기 속 주인공이 꼭 오라버니를 닮은 것 같아요. 강석이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미도 나중에 커서 효녀가 되어야 한다. 네, 저도 오라버니처럼 될 거예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며 흐뭇하게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석은 잠들기 전 창밖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길. 하지만 강석은 몰랐습니다. 곧 이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굶주린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저번에 건넌 마을 최씨네 소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던데. 뭐 소가? 무슨 짐승이 소를 물어 죽여? 호랑이래. 그것도 아주 큰 놈이라던데.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훈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산짐승들도 굶주리고 있다네. 조심해야 할 게야. 그날 밤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크르릉.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강석의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미가 무서워하며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지요. 어머니 무서워요. 어머니가 보미를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다 보미야.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단다. 강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어. 박씨네 집 닭이 습격당했대. 뭐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강석도 소식을 듣고 박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닭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땅바닥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발자국 크기 좀 보게. 보통 호랑이가 아니야.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로 나무하러 갔던 장정 둘이 호랑이에게 습격당해 중상을 입고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지요. 그중 한 명은 결국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호랑이 밥이 되겠어. 관아에 알려야 해 빨리. 마을 사람들이 급히 관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포수들을 마을로 보냈습니다. 포수 대장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가 그 호랑이를 반드시 잡을 것이오. 포수들은 총과 창, 덫을 준비하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에 차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포수님들, 부디 조심하십시오. 저 호랑이를 꼭 잡아주십시오. 하지만 이틀 후 포수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장 포수는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다른 포수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장 포수가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보통 놈이 아니오. 덩치가 산만하고 눈이 붉게 빛나고 총도 소용없었소. 그중 한 포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석의 집에서도 가족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석아, 당분간은 산에 가지 마라. 너무 위험하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보미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그 호랑이가 우리 집에도 올까요? 강석이 보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보미야. 오라버니가 지켜줄 테니까.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훈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아의 포수들도 실패했소. 이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오. 마을 장정들을 모아 사냥대를 꾸려야겠소. 하지만 포수들의 참패를 본 장정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포수들도 못 잡은 호랑이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가족들 생각하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오. 회의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나가보니 마을을 순찰하던 장정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마을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을 안도 안전하지 않아.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석은 마을의 참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하지만 강석도 두려웠습니다. 숙련된 포수들도 당해낸 호랑이를 과연 자신이 상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강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에도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밭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강석도 어머니와 보미를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훈장이 강석을 불렀습니다. 강석아, 오늘 우리 밭에 가서 일 좀 도와주겠느냐? 네, 훈장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석아, 조심해서 다녀오라.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강석이 집을 나서며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보미야, 오라버니 없을 동안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야 한다. 절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네, 오라버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보미가 오빠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석은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금방 올게. 그것이 강석이 어머니와 보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강석은 김훈장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쟁기를 끌고 돌을 옮기고 풀을 뽑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김훈장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강석아, 잠깐 쉬면서 이것 좀 먹어라. 감사합니다, 훈장님. 강석은 주먹밥을 먹으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보미는 잘 있겠지. 강석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는 굶주린 거대한 호랑이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마을을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지요. 그리고 강석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와 보미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가 오늘은 일찍 오실까요? 그럴 게다. 우리 강석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니까. 바로 그때 문이 와지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보미의 비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강석이네 집이다. 빨리 종을 쳐. 마을 종이 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땡땡땡땡. 밭에서 일하던 강석이 마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치는 긴급 신호였습니다. 강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훈장님,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저 종소리는. 강석은 농기구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머니 보미야. 강석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석은 불길한 예감에 사람들을 해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비켜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석이 부서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의 강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졌고 벽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어머니와 보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석은 비틀거리며 다가가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강석은 어머니와 보미를 번갈아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보미야,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을 지켰어야 했는데, 제가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강석은 두 사람을 꼭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강석의 절규가 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훈장이 강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석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엾은 아이를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지만 강석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강석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작은 무덤 두 개가 산기슭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눈물도 다 말라버린 듯 그저 멍하니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석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훈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석아, 이제 일어나야 한다. 너무 오래 있으면 몸이 상한다. 하지만 강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강석은 무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저러다 큰일 나겠어.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 밤이 깊어지자 김훈장이 강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강석아, 내 어머니와 보미가 저승에서 편히 쉬려면 네가 잘 살아야 한다. 그제야 강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 호랑이를 죽이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김훈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호랑이를, 관아의 포수들도 못 잡은 호랑이를 네가 어찌 잡겠다는 게냐? 강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힘으로 그 짐승을 죽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보미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강석이 훈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훈장님,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김훈장이 강석의 눈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김훈장이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강석아, 그렇다면 부탁이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강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장님. 다음 날 아침 강석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이미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호랑이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석이 관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날이 백성이 뵙고자 합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사또가 나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양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강석이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호랑이에게 어미와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부디 호랑이 사냥에 소인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사또가 강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6살입니다. 나이 16이라 너는 너무 어리다. 호랑이 사냥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어린애가 할 일이 아니다. 강석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리, 소희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석이 관아 마당 한쪽에 있던 거대한 돌덩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돌은 집 기둥을 세울 때 쓰는 주춧돌로 장정 10명이 줄을 당겨도 움직이기 힘든 크기였습니다. 사또와 마을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돌을 설마. 강석이 거대한 주춧돌에 양손을 대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윽고 강석의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땅에 박혀 있던 거대한 주춧돌이 조금씩 들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석이 그 거대한 돌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이란 말인가? 장정 10명도 못 드는 걸 혼자서. 사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석이 주춧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이 정도 힘이면 호랑이와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또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힘이로구나. 하지만 호랑이는 힘만으로 잡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다. 강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리.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 호랑이를 잡아야 합니다. 제 가족의 원수를 갚고 마을을 지키고 싶습니다. 사또가 강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느낀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 새로운 사냥대를 꾸려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게 기회를 주겠다. 강석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반드시 그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관아를 나온 강석에게 김 훈장이 다가왔습니다. 훈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강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강석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위험하면 도망쳐야 한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단다. 강석이 훈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봄이야, 내일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갑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 앞에 사냥대가 모였습니다. 숙련된 포수 5명, 장정 3명, 그리고 강석이었습니다. 사냥 대장인 노련한 포수 최포수가 강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힘이 센 것은 인정하겠네. 하지만 산에 올라가면 내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네.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사냥대는 총과 창, 활을 챙기고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호랑이를 꼭 잡아주십시오. 사냥대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최포수가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하게. 호랑이는 귀가 밝아서 멀리서도 소리를 듣는다네. 사냥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석은 창을 꽉 쥐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산속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짐승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포수가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 뭔가 이상합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최포수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저기 좀 보게. 땅바닥에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포수들이 발자국을 살펴보았지요. 이건 호랑이 발자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포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모두 조심하게. 녀석이 근처에 있을 게다. 강석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사냥대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최포수가 재빨리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대형을 갖춰라. 녀석이 온다. 포수들이 총을 겨누고 장정들이 창을 세웠습니다. 강석도 창을 단단히 쥐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숲이 흔들리더니 거대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랑이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소만 한 덩치에 붉게 빛나는 눈,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사냥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포수가 외쳤습니다. 쏴라. 탕탕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장전하라. 호랑이가 포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포수가 호랑이의 발톱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른 장정들이 창으로 호랑이를 찌르려 했지만 호랑이는 빠르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정 한 명을 발톱으로 후려쳤습니다. 장정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사냥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격해라. 최포수가 외쳤습니다. 강석도 창을 들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짐승아. 강석이 온 힘을 다해 창을 찔러 보았지만 창 끝이 호랑이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며 강석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으르렁.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강석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석이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호랑이의 발톱이 강석의 팔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강석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강석이 창으로 막으려 했지만 호랑이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창을 쳐내버렸습니다. 창이 강석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강석은 이제 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내며 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끝인가? 바로 그 순간 강석의 머릿속에 어머니와 보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우리 강석이가 참 착하구나. 오빠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보미. 오라버니가 최고예요. 그리고 호랑이에게 당한 그날의 참혹한 모습. 안 돼, 안 돼. 강석의 온몸에서 힘이 솟구쳤습니다. 눈에서 다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 달려드는 호랑이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강석의 주먹이 호랑이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에 호랑이가 비틀거렸습니다. 호랑이도 쓰러져 있던 포수들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강석의 눈은 이제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극한의 분노가 강석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고 있었지요. 강석의 주먹에 맞은 호랑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랑이도 당황한 듯 강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포수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최포수가 외쳤습니다. 강석아, 조심해라. 녀석이 다시 온다. 호랑이가 크게 포효하며 다시 강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르렁. 강석도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강석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강석이 팔로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강석의 팔을 깊게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강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친 팔로 호랑이의 앞발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 강석이 온 힘을 다해 호랑이의 앞발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윽고 호랑이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강석이 다른 손으로 호랑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쾅! 호랑이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강석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강석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봄이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강석이 온 힘을 다해 호랑이의 입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송곳니를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이 짐승아. 강석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석이 미친 듯이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 뚝뚝. 호랑이의 송곳니가 부러졌습니다. 호랑이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호랑이가 강석의 어깨에서 물러났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강석이 부러진 이빨을 던지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주먹이 호랑이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쾅쾅쾅. 한 번, 두 번, 세 번. 강석은 미친 듯이 호랑이를 때렸습니다.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봄이 이놈 때문에. 강석의 주먹이 계속해서 호랑이를 가격했습니다. 쾅쾅쾅. 호랑이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힘없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호랑이 위에 올라타 계속 주먹을 날렸습니다. 죽어, 죽어, 죽으라고. 포수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강석 그만, 이미 죽었어. 최포수와 다른 사냥꾼들이 달려와 강석을 붙잡았습니다. 강석아, 정신 차리게나. 호랑이는 이미 죽었어. 강석이 비로소 주먹질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호랑이는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강석이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헐떡였습니다. 어머니 봄이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강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석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간의 분노가 사라지자 모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팔의 상처, 어깨의 상처, 온몸의 타박상. 강석이 비틀거렸습니다. 최포수가 강석을 붙잡았습니다. 강석아 버텨라. 곧 마을로 내려간다. 하지만 강석은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봄이. 강석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최포수가 급히 지시했습니다. 빨리 들것을 만들어라. 강석을 마을로 데려가야 한다. 사냥꾼들이 서둘러 나뭇가지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최포수가 죽은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구나. 맨손으로. 강석이 정신을 잃은 채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포수가 강석의 상처를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상처가 깊구나. 빨리 마을로 내려가야 해. 생존한 포수 2명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포수가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칼을 만지는 동안 최포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네들이 강석이를 들었으니 내가 앞장서서. 바로 그때 최포수의 등에 칼이 꽂혔습니다. 뒤에 있던 포수가 최포수를 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를 돌아본 최포수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이놈이. 다른 포수도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대장, 미안하오. 하지만 이 공을 우리가 가져가야겠소. 이놈들이. 첫 번째 포수가 망설임 없이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포수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놈들 천벌을 받게 될 거다. 두 번째 포수가 냉소를 지으며 최포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대장 편히 가시오. 최포수가 숨을 거두자 첫 번째 포수가 죽은 호랑이와 기절한 강석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놈은 어쩌지? 호랑이랑 싸우는 거 봤잖아. 완전 괴물이던데. 두 번째 포수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괴물, 그게 더 좋지. 저놈이 미쳐서 대원들을 모두 죽였다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저놈이 깨어나서 부인하면 누가 믿겠어? 우리 둘이 똑같이 증언하는데. 두 번째 포수가 기절한 강석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놈 좀 봐. 온몸이 피투성이에 상처투성이잖아. 누가 봐도 미쳐 날뛴 것처럼 보이지 않나? 첫 번째 포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저 모습이면 광폭해서 동료들을 죽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 두 번째 포수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저놈이 갑자기 미쳐서 최 대장과 다른 대원들을 모두 죽였다. 우리 둘만 간신히 살아남았고 호랑이는 우리가 잡은 거야. 일단 마을로 데려가자. 우리끼리만 돌아오면 오히려 의심받을 테니까. 첫 번째 포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겠군. 호랑이를 잡은 영웅이라 나쁘지 않은데. 두 포수는 최 포수의 시신을 숲속 깊숙이 끌고 가서 숨겼습니다. 시신을 숨긴 두 포수는 강석을 들것에 싣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첫 번째 포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놈 힘이 장난 아니던데 깨어나서 날뛰면 어쩌지? 걱정 마. 저 상태로는 한동안 못 일어날 거야. 두 번째 포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말이 사실로 굳어지면 끝이야. 관아에 도착하면 바로 사또께 보고하자. 빨리 저놈을 역으로 몰아야 해. 두 포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해질 무렵 두 포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돌아오셨습니까? 호랑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포수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랑이는 우리가 간신히 잡았습니다. 오, 정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곧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최 포수님과 다른 사냥대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포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강석이라는 자가 갑자기 미쳐서 최 대장과 다른 동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훈장이 급히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강석이가 그럴 리 없어. 첫 번째 포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둘이 똑똑히 봤습니다. 저놈이 갑자기 미쳐서 동료들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포수가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호랑이와 싸우던 중 갑자기 정신이 나가더니 창으로 최 대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똑같이 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강석이가 정말 미쳤단 말인가? 김훈장이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강석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한 마을 사람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관아로 가서 사또께 보고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석과 두 포수를 관아로 데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 포수가 앞으로 나서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나리, 호랑이는 저희가 처치했으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해보거라. 첫 번째 포수가 거짓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 강석이라는 자가 갑자기 미쳐서 동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두 번째 포수도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똑똑히 봤습니다. 나리, 저놈이 창으로 동료들을 찔러 죽이는 것을 호랑이는 저희 둘이 간신히 잡았습니다. 사또가 심각한 표정으로 쓰러진 강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김훈장이 앞으로 나서며 애원했습니다. 나리,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강석이는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훈장, 물러서시오. 증인이 둘이나 있어. 바로 그때 들것에 누워있던 강석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석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강석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 천천히 눈을 뜨자 희미한 시야 속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 강석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사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석, 내가 최포수와 동료들을 죽였다는데 사실이냐? 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첫 번째 포수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리, 저놈이 시침을 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똑똑히 봤습니다. 저놈이 갑자기 미쳐서 창으로 최 대장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포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강석이 두 포수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왜 동료들을. 하지만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김훈장이 급히 강석이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리, 강석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사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장, 증인이 둘이나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 강석, 내 몸을 보아라. 온몸이 피투성이가 아니냐? 강석이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피로 얼룩진 팔과 어깨, 곳곳에 상처들. 이건 호랑이와 싸워서. 첫 번째 포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호랑이와 싸웠다고? 호랑이는 저희 둘이 잡았습니다. 저놈이 동료들을 죽이고 정신을 잃은 사이에 말입니다. 강석이 분노에 떨며 두 포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 호랑이는 제가. 그때 강석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와의 싸움, 이빨을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던 것. 최 포수는, 다른 동료들은, 강석은 그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강석, 증거가 명백하다.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고 네 몸 상태도 의심스럽다. 일단 너를 옥에 가두겠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강석이 절규했습니다. 나리,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왜 동료들을 죽이겠습니까? 하지만 관아 군졸들이 강석을 붙잡으러 다가왔습니다. 김훈장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무고합니다. 강석이 억울함과 분노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첫 번째 포수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놈, 진실을 말해. 순간 주변의 군졸들이 칼과 창을 강석에게 겨눴습니다. 감히 관아에서. 강석은 온몸에 겨눠진 날카로운 칼날들을 보았지만 포수의 멱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소녀는 15살 정도로 보였고 손에는 약초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관아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입니다. 소녀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산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두 포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또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봤다니 무슨 말이냐? 소녀가 강석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상처투성이인 저분이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맨손으로. 첫 번째 포수가 황급히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리, 저 계집아이가 무슨. 소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녀는 그날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소녀가 두 포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랑이와 싸울 때 저 두 사람은 멀리 숨어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기 상처투성이인 저분께서 혼자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소녀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쓰러진 후에 저 두 사람이 동료분을 칼로 찌르는 걸 소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두 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말이 전부 사실이더냐? 사또가 두 포수를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두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군졸들이 재빨리 두 포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저희는. 첫 번째 포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동료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너희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두 포수는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가 강석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강석아, 하마터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구나. 사또가 강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훈장이 기뻐하며 강석을 부축했습니다. 강석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약초꾼 소녀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석이 소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녀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또가 강석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혼자 힘으로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잡았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내 공을 높이 평가하여 관아에서 포교의 자리를 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강석이가 벼슬을 받는구나.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강석이 사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포교라면 백성들을 지키는 일입니까? 그렇다. 고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강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나리. 제가 가진 이 힘으로 백성들을 지키겠습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또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며칠 쉬고 몸을 추스르러 오너라. 정식으로 임명하겠다. 강석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며칠 후 관아에서 정식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강석은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은 후 관아를 찾았습니다. 사또가 강석에게 관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강석, 이제 너는 이 고을의 포교다. 백성들을 잘 지켜주거라. 감사합니다, 나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강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석아, 축하한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김훈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석아, 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봄이도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석은 포교로서 고을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도둑을 잡고 백성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켰습니다. 그의 힘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강석 포교님 덕분에 우리 고을이 평화롭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야. 강석은 언제나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석은 산기슭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보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강석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관복을 단정히 입은 모습으로 강석은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봄이야. 강석이가 찾아왔습니다. 강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석이 무덤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봐주십시오. 저 포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이야, 오라버니가 약속 지키고 있어. 이 힘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있단다. 더 이상 어머니와 봄이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바람이 불어와 강석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강석이 무덤 앞에 제물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봄이야,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두 분 덕분입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강석이 마지막 절을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본 강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강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이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무덤이 봄꽃 사이로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한 번 더 무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와 보미를 위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 강석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보미가 강석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16살 강석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도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야담 몽화를 구독해 주시면 보다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